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젯밤은 여러가지 이벤트가 겹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한 재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추세라고 해서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막 설명드린 거 있죠. 그냥 그 기존 추세가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재나 특별한 악재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냥 평상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AI와 AI가 아닌 것, 주식시장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있는데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사실상 이렇게 혼란한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눌림시 매수, 그죠? 위로 올라간다라는 기존의 대응.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답답한 구간이니까 박스권 대응.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그죠? 이런 대응,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었잖아요. 얘네는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은 조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젯밤 그 여러 가지 특별한 어젯밤 CPI와 FOMC를 확인했는데 특별한 호재는 아니었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좋다고 하면서 일단 올랐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약한 친구들도 올라가고 있고 강한 친구들도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일단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일단 긍정적.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일단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일단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지금 당장의 움직임들은 고려하시고 구체적인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쭉 드렸고요.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물가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죠. 물가지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미 5월 CPI 전월 대비 보합 주요 수치 모두 예상 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가지표 때문에 사실상 어젯밤 주식시장은 좋아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금융시장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거의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야, 이 미국 경제 너무 튼튼하다. 이거 금리나 멀었다. 금리나 기대감이 확 후퇴해서 이것 때문에 약간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을 전부 다 하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진행 중이구나 확인해서 안도하고 환호를 한 겁니다. 안도뿐만이 아니고 약간 환호까지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에 대해서 많이 쫄아 있었던 거예요. 많이 쫄아 있었는데 CPI가 어깨를 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CPI가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신나게 올랐고 유럽 증시가 신나게 올랐는데 이런 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물가지표 덕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FOMC 회의는 내용이 비교적 좀 실망적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점도표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시장은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점도표에서는 1회 금리 인하가 정설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장에 다소 부정적이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 점도표를 보고 조금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한 번밖에 금리 인하 못한대 라고 하면서 다소 서운한 모습을 보이니까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달래주는 발언은 몇 가지 좀 예를 들자면요. 이번 점도표가 1회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여기 1회 금리 인하라는 것에는 조금 전에 발표됐던 이 CPI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점도표에 대해서 우울해할 필요 없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심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에 일단은 약간 이제 울상이었던 게 그 표정이 조금 펴졌죠.
근데 일단 이 금리나 전망 자체는 조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CPI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SEP 금리 전망을 보고 시장은 다소 조금 실망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듣고 다시 조금 기분을 좋게 회복을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은 일단 올라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낙관론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강한 주식도 오르고 약한 주식도 오르고 또 그리고 채권도 외환시장도 낙관적이다. 금리나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다.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배경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움직임 뭐 이런 거를 뭐 추세적으로 바꿀 악재, 추세적으로 바꿀 호재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냥 다시 이제 지지부진한 평상시 상황대로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죠? 연내 1회 축소, 연준 1회 금리 인하에도 인플레이션 안도 때문에 뭐 시장이 올랐다. 1회 금리 애도, 그죠?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개별 주식 내용으로는 이제 오라클이 급등을 했죠. 오라클도 야 우리도 AI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13% 상승을 하면서 안 그래도 좋았던 분위기에 더욱더 좀 뜨거운 영향을 좀 미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뭐 오라클의 뭐 그런 뭐 긍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갖고 AI만 결과적으로 뜨겁게 좀 달아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애플 7% 급등하더니 어제가 이틀 전에 7% 급등하더니 어젯밤에 2% 넘게 거의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한 번에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로 밀려났고요. 그 뒤를 엔비디아가 바싹 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이 자주 바뀌는 지금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이 다시 1등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셋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빅테크, AI만 이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튼 오라클이 뭐 긍정적인 영향을 여기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라클 여기 있죠? 네. 오라클 13% 올랐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다행히 뭐 금리 인하 다행히 물가지표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지역은행들이 조금 좀 반등을 하고 뭐 부동산들도 뭐 좀 괜찮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시장 분위기는 보시면은 IT 빅테크 특히 AI의 쏠림이 어마어마하지 나머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빨간색이 좀 많죠. 빨간색은 하락입니다.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 좀 별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은 뭐 그냥 시장 원래 추세대로 뭐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그냥 딱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강하고 원래 뭐 어떤 그런 지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나스닥, 원래 오르고 싶어 했고 원래 강했던 나스닥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했고요. FOMC고 뭐고 간에 그냥 계속해서 강했고 그 원래 약하던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장 초반에 물가 지표 보고 급하게 튀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다 팔아먹었죠. 계속 팔아먹으면서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심지어 다우는 하락 마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냥 뭐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뭐 상승한 종목 수도 많고 하긴 했지만은 시장 분위기는 그냥 뭐 평상시와 같았다. 가는 놈만 간다. 나스닥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만 가고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그렇게 분위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라고 일단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젯밤에 일부 약한 친구들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그죠?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이거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야 이제 윗꼬리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베팅하면 된다. 아니죠. 지금 윗꼬리의 의미를 너무 크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지난번 하락을 멈춰 세우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 윗꼬리를 보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봤으니까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윗꼬리가 나온 거는 분명히 좀 그만큼 이 지수가 약하다. 그만큼 건강이 안 좋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긴 하나 이것이 당장 공격적인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시장은 강한 겁니다. 어젯밤 러셀 지수는 보시면 드디어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약하지만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해석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채권 시장도 그래요. 채권 시장도 이 10년 선물인데요. 윗꼬리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달리긴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이건 하방 베팅의 근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인 거고 윗꼬리 하나만 보고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도 확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낙관적이고 강한 겁니다. 위로 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금리는 더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FOMC 회의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출렁해가지고 위에 꼬리가 달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 꼬리의 해석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쨌든 낙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봤고 나스닥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특별히 기술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다시 이걸 몽창 다 되돌리면은 오버슈팅이 돼서 하락 전환도 하겠지만은 일단 그런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그 나스닥은 오래간만에 이 느긋한 상승에서 볼린저 밴드를 올라탄 급등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모습이 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동안 좀 굉장히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약간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신고가를 가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큰 종목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봉의 길이들 보세요. 찔끔찔끔 하다가 지난 2거래일 동안은 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꼬리도 막 엄청 길게 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래도 다소 좀 경계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는 이게 오버슈팅이 아닌지 이런 걸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아니라면은 이런 급등이 오버슈팅이 아니라면은 또 그리고 이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만 풀어준다라면은 이런 거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보고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삐끗해가지고 이게 오버슈팅으로 밝혀지고 다시 막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다 되돌리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거는 고점을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경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나스닥이 갑자기 고점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일단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고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엔비디아고 간에 다 일단 위로 올라간다.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S&P도 강합니다. 그죠? S&P는 조금 덜 강하지만 어쨌든 강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원래 강하던 이 친구들은 그죠? 이 친구들은 이제 급등 랠리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이것도 아침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막 그렇게 우호적인 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막 추세적인 막 엄청난 막 상승. 이거 왜냐면은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있었잖아요. 파월이 전염병을 회복한다면서 엄청난 역대급 유동성을 풀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막 그렇게 예전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인플레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움직임은 조금 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스닥이나 S&P는 계속해서 뭐 계단식 정도 올라가더라도 계단식 정도 좀 답답한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저의 생각이고 지금은 매우 탄력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친구들, 뭐 러셀 지수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 해석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음봉이 나오거나 뭐 다시 한번 5일선을 붕괴시키거나 어디 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때 이제 하방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분명히 어쨌든 근데 강하다고요. 그죠? 지금 당장 하방을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하방 투자를 시작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FOMC 내용은 뭐 다소 뭐 부진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지금 시장이 일단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친구들도 어쨌든 뭐 비교적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시장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추세대로 대응을 하긴 하는데 네, 그죠? 기존 흐름에, 기존 추세대로 뭐 그런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유효한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요. 지금 당장은 시장이 강하니까 강하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다 일단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 뭐 이런 것들도 뭐 보시다시피 차분한 모습, 당연히 시장이 잘 올랐으니까 차분한 모습이겠죠. 하여튼 미국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다음 주일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뭐 변동성이 계속 죽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 FOMC 회의를 보기 전에 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좀 되돌릴 겁니다, 아마. 네, 오늘 일단 좀 되돌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FOMC 내용이 여기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입니다. 얘가 하락 출발한다면 중국 증시도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중국 증시 장 마감할 때쯤에 중국 증시도 유럽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좀 부정적인 영향 받을 가능성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얘는 하락 추세되는 지금 얘는 약한 친구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고요. 근데 분명히 일단 오늘 중국 본토나 뭐 이런 중국 지수들은 어쨌든 이 미국발 훈풍에 아마 상승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이제 오늘 낮 시간에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하거나 상승 시도한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오늘 낮 시간에 한번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젯밤 그런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ETF들은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지수들은요. 물론 이제 밤 시간이라 의미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N자로 가겠다고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뭐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건 이제 좀 조만간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부터는 뭐 조금 좀 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국 지수들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기본 생각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오늘 낮에 만약 기회를 주면 접근을 해야겠다. 중국 증시가 결국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할까 싶고요. 다 봤죠? 나머지 거 다 봤고요. 저기 금리와 달러는 크게 움직였다고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일단 이거 10년 국채 선물인데 답답한 구간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 맞죠. 뭐 넘어간 건 아니죠.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질 수 있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쌍고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단 좀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 어젯밤 나왔던 재료가 크게 금리를 떨어뜨릴 재료냐? 그렇게 보기는 또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어서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기도 또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달러도 떨어졌죠. 예,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잠깐 확인을 하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가 훅 떨어졌다가 FOMC 회의 보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얘 결국 답답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원만 지키면은 일단 계속해서 일단 달러는 뭐 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요, 특별히요. 이런 모습들 확인했고,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자재들도요, 일제히 원자재들도 뭐 달러가 뭐 크게 떨어지고 뭐 주식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위험자산이라고 구리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골드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미치긴 미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다. 근데 이제 어제 밤 말씀드린 거 뭐 결과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은데 이게 특별히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것이냐? 특별히 새로운 재료는 없다. 그럼 또 그냥 그대로 평상시처럼 갈 것이다. 약한 친구들은 약하고 강한 친구들은 강하고 금리와 달러는 제자리를 지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물가지표 PPI가 하나 더 발표가 됩니다. 아마 그것도 뭐 상승의 재료로 또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한국 증시도 뭐 신나게 일단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에코프로 친구들이 오늘 하락을 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돈을 빨아먹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친구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친구들이 오늘 약한 거죠. 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됐네요. 그죠? 동시만기일에 오늘 콜대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매우 중요한 저항까지 올라왔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제 심증이긴 한데요. 그냥 여기서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방 진입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물론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꺾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수세만 있고 매도세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지난 코스피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쪽 부근은 항상 장대 음봉을 맞았던 그런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올라왔다.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이런 순간에 하방 진입을 해도 뭐 해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 감수를 많이 하실 분들은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심증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관점은 뭐죠? 보편적인 관점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하방 진입하면 안 되죠, 그죠? 네. 하여튼 코스피의 엄청난 고변동성은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순간 5일선과 이격이 1.6% 어마어마합니다. 5일선과 저 멀리 떨어져 있죠. 하여튼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분명히 어쨌든 지금이 타이밍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심증상으로는 지금 하방 진입하면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심증 정도는 있습니다. 매우 고위험하니까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잘 고려해 보시고 한번 그죠?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승이 둔화되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일단 코스피가 돈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상승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꺾여버릴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강한 흐름, 이런 흐름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당장은 어떤 얘는 특별히 할 게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자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 반등시 매도 전략을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관망이 보편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환율은 65원 지지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요. 그래서 답답한 구간.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평상시 코스피는 강한 친구는 아니죠. 약한 친구가 미국 핑계 대면서 올라오면은 아마 얻어 맞아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중국 증시도 평상시 약한 친구인데 지가 튀어 올라오겠다라고 한다면 얻어 맞아야 될 거고요.
나스닥,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친구들의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죠? 일단 그런 식으로 평상시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